자,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이고요. 위치가 이 충북 청주시인데, 청주시는 도시기본계획 2040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 2040을 뭐 다루진 않겠지만 앞단에 조금 분석을 해드리고요. 도시 구조라든지 중심지 체계, 그리고 중심지 무게축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청주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주상복합 공동주택입니다. 자, 광역교통 인프라 시설 자체가 1층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자산가치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이 광역교통 인프라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 도시와 도시, 그러니까 인터시티 혹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이런 고속교통 수단, 항공이라든지 이 KTX와 같은 고속열차, 자, 어떻게 보면 재래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런 인프라 시설이 가까우면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항목의 첨두에 있는 이제 그런 물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평거리가 제로기 때문에 이 광역교통 인프라 접근성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등급에 포함되는 전국 최우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희소성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가 청주시 흥덕구죠. 흥덕구 하면은 전체 청주시 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도 중부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가경동 1416-1번지 중심 상업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가 258세대. 지금 평형대 구성을 보시면 이 84, 109, 자, 이런 평형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특이한 점이 49층으로 구성이 되는 거의 준초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148, 149, 이제 197, 60에서 80평형대 정도의 분양 평형대인 이 펜트하우스가 일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대에 있어서의 희소성이 일부 있는 이제 그런 상품도 있고요. 총 주차 대수가 459대. 자, 단면 다이어그램을 제가 일부러 이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우측이 1차고요. 이 청주 고속터미널이 이 1차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림상 나와 있고요. 자, 현대 아울렛과 이 고속터미널이 복합된, 그러니까 MXD, 그러니까 믹스드 디벨롭먼트 복합 개발이죠. 좌측이 금액 분양하는 2차고요. 저층은 힐스 애비뉴 복합상가, 그 상부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생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구름을 굳이 띄워놓은 이유는 높다. 49층 스카이 커뮤니티, 이 정도 높이는 여기서 중심 상업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고요. 청주시 내에서는 가장 대지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다이어그램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넣은 거고요. 이번 아파트의 최대 특징이자 강점이 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편리하다라는 점을 이 그림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지와 건물의 중장기적인 이제 가치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것, 바로 지역 인구 추이죠. 이 청주시는 지난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를 보여왔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약 85.2만 수준으로 국토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로 인구 증가율의 폭 자체는 둔화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성장형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향후 계속적으로 인프라 증설 및 도시 확장, 이 도시 밀도 증가로 인한 대지 가치 상승 및 건축물의 자산 가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모든 지역에 다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청주시 내에서의 이 도시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지역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도심 혹은 거의 도심에 비등하는 그 정도의 도시 밀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도시 구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2040에 따르면 청주시는 듀얼코어, 그러니까 두 개의 도심을 가지는 2도심 체제로 편제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은 다 CBD로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인 오창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CBD라고 하는 거는 지리적으로 이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과의 관계성 때문에 광역교통 인프라의 결절점에 위치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보통 위치를 하고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 오창 CBD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CRD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Central Residential District. 그러니까 자, 중심 거주 지역이죠. 중심 거주 지역.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 CRD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 분석을 하면서 뭐 CRD는 처음 나왔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자, 구도심이고 사실 가장 큰 기능은 이 행정 업무에 있어서의 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주시청이라든지 자, 충북도청사라든지 이런 행정 중심지들이 조금 모여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도시의 밀도와 활력도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흔히 얘기하는 CBD 정도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 구조를 알고 그 다음번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가경입니다. 이 나머지 2개 도심 외에 이제 10개 지역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가경이 지역 중심으로 하나가 편제가 돼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가경은 지역 중심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심과 지역 중심 중간 정도가 되는 이 부도심격 정도의 위상과 입지를 가진 지역인데, 자, CRD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RD와 이 가경 부도심, 사이트가 위치한 가경 부도심과의 관계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CRD 중심 체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2030에서는 이 동으로 구체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었는데 2040에서는 일순환로 내부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순환로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순환로를 연결해서 보시면 이런 포인트를 연결해 보시면 요 안에가 사실상 이 청주의 CRD.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충북도청이 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 도시반경 3km 정도까지 이렇게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 환상형의 이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가경 지역 중심, 그러니까 부도심이라고 제가 일컫는 이 가경동의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청주 CRD, 여기에 아파트 가격의 이 평균가를 따져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거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야 도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뚜렷한 어떤 중심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가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 상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속도로 인프라 시설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자, 서축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들과의 이 거리가 이 청주 CRD보다 이 가경 지역 중심이 월등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요를 1차적으로 흡수하는 지역이 이 가경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주의 도시 형성 히스토리를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85만 정도의 인구 수준을 가지는 지역이지만 자, 원래는 인구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62년도 10만 명 돌파. 자, 여기서 이제 10만에서 30만으로 성장할 때에 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죠. 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40만까지 성장할 때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자, 50만 성장 시에 청주국제공항 개항이 됐고 80만까지 성장했을 때는 이 KTX 오송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부분은 이 교통 인프라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통 인프라들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산업단지가 들어선과 동시에 이 필요에 맞춰서 들어선 것들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인프라들의 위치를 보면 청주의 전통적인 도심인 현재의 CRD보다 이 대부분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산업단지들의 물류가 대부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과 연결이 되는 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 나들목이 가까운 지점에 형성된 지역 중심. 자, 이 지역 중심의 상권과 도시 밀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가기 때문에 도시의 외형적인 확장 그리고 신규 인프라 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기존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고 기존에 형성돼 있던 도심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컴팩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집중 시설 위주로 앞으로의 도시 밀도가 더 증가될 것이다. 자,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이 기존 전통적인 도심인 이 청주 CRD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업 업무 중심지인 오창 CBD가 역할을 가지게 된 그런 도시 구조 변화가 생겼는데, 자, 이런 것들로 보면 향후에 청주의 도시 밀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오창, 오송, 그리고 특히 이 두 지역과 도심을 잇는 가경동이 계속적인 강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는 것은 도시 중심지 접근성이죠. 도시 거점, 도시 구조 내에서의 이 거점지와 가장 가까운 거점지 내에서의 중심지 센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대지의 가치와 밀도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청주라는 이 도시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대도시의 최소 기준인 50만, 그리고 중광역시로 가는 인구인 이 100만 사이로 놓고 봤을 때는 85만은 100만에 가깝기 때문에 인구 100만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자, 도시 위계는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이 세 개의 위계 가운데에서는 현재 편제는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중심으로는 아까운 부도심 이상은 되고요. 그 정도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도심으로 설정을 했고, 자, 인구 100만의 부도심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 영향 반경은 1에서 1.1km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경 부도심의 중심 상업지역의 워크포인트를 잡고 도시 반경 1km를 띄웠을 때 대지는 6개 섹터 가운데 두 번째 섹터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자, 가상의 워크포인트에서 봤을 때 중심 상업지역의 코어 블럭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개 블럭이 있는데, 이 두 개 블럭의 내부에 포함이 되는 중심 상업지역 내에 포함이 되는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이제 대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자, 두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이제 자차,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터체인지 혹은 톨게이트까지의 가깝게 진입이 가능한 곳이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청주 인터체인지까지의 거리가 2.9km, 같은 고속도로지만 또 다른 진입부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청주 강서 톨게이트죠, 여기까지는 2km, 경부고속도로 청주 톨게이트까지도 5.6km, 그러니까 6, 7분 정도 내에 경부선도 탈 수 있는 도로교통상에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접근성에 대한 등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국 아파트의 모든 고속도로 접근성을 조사를 한,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취합된 데이터들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전체 20급 가운데에서 상급수에 포함되는 정도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돌려 얘기하면 여기가 이런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당연히 1층에 들어오겠죠. 고속버스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입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지적인 도로 여건 컨디션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대로죠. 대로 16급 도로가 바로 이 옆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에 당연히 면해 있고요. 자, 이 대로 1류를 타고 쭉 가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교통이 원활하다. 이게 사실은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건물이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 필지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로 2류의 이면도로를 타고 나와서 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군은 중학교에서 특목자사 영재고에 진학하는 비율을 봅니다. 자, 인근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이 서원중학교인데요. 서원중학교의 2023년도 특목자사 영재고 진학 인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과학고가 4명, 외고 국제고가 4명, 자, 예체고가 11명, 자, 자공고가 6명이기 때문에 전체 특목자사 영재고 진학 인수가 25명, 전체 졸업 인수 340명 중에 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군이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학교 학군 순위 3위권에 포함이 되는 학교입니다. 자, 녹지하고 이 수변 여건을 한번 보시면 대규모 국가하천이라든지 하상폭이 넓은 하천은 주변에 없습니다만, 자, 접근 가능한 이 지류천이 450m 이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류천변을 통해서 산책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변 여건을 보유를 하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근린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350m와 170m 정도 거리 내에 이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조금만 이동을 하면 얼마든지 녹지에 도달 가능하고, 이 아파트 자체가 이 주변에 이 고층 아파트에 의한 조망이 가려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녹지 조망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이제 그런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특징들을 4가지 정도로 한번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지 가치입니다. 대지 가치 측면에서는 보통 우리가 주상복합은 이 상업지역 내에도 들어가고요, 중심 상업지역 내에도 들어가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간 아파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대지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 50층에 가까운 랜드마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려면은 용적률이 가장 높은 이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면은 이 높이로 지을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런 중초고층으로 지어졌을 때의 건물의 희소성, 그런 부분들과 중심 상업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대지적인 가치의 특징 때문에 향후에도 이 대지 가치에 따른 가격의 변화 양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오를 때는 많이 오르게 되고, 떨어지게 되더라도 희소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교통 편의성인데, 교통 편의성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광역교통 인프라를 품고 있는 그런 복합형 주상복합 아파트 MXD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차가 없어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버스 타고 서울 갔다가 지방에 갔다가 일 보시고 다시 집으로 와서 버스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 타면 집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 버스가 이동하는 경로를 내가 자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 깔려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상권 접근성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힐스 애비뉴 그리고 현대 아울렛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평형대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그런 상품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전용 148, 149, 197제곱미터짜리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자, 위치 측면에서도 보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강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상품의 희소성 측면에서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 라는 부분,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